우원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우리 시장 추세 반등에 들어갈까요? 간만에 연이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우리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테마가 급등세를 보인 만큼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코스피는 6,600선을 회복해냈고요. 시장 전반에 온기가 돌아오면서 코스닥 역시 오늘도 강세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주요 뉴스도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나라가 2031년까지 메모리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시장조사업체 율그룹의 조제핀 라우 분석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세계 최대 메모리 행사 FMS 2016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는 전망의 근거로 우리 정부가 5년 내 웨이퍼 생산량을 갑절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라우 분석가는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학습 중심의 AI 1단계를 넘어 추론 중심의 AI 2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AI 2단계에서는 제품 개발 주기가 극적으로 짧아져 메모리 생산자들은 통산 18개월이 걸렸던 기존 신제품 개발 기간을 12개월 만에 내놔야 하는 압박에 직면하기 때문에 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업 민첩성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글의 자체 칩인 TPU를 비롯해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칩 대신 주문형 반도체 도입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간 HBM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온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쿠팡 INC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과징금 여파로 2021년 상장 이후 최대 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쿠팡 INC는 올해 2분기 5억 5,600만 달러, 2분기 원달러 평균으론 8,35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 손실의 가장 큰 비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6,247억 원의 과징금이며 과징금을 제외할 시 2분기 영업 손실은 2,192억 원, 당기 순손실은 2,403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INC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올해 1분기 적자로 전환한 데 이어 2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적자 규모는 지난해 영업이익보다도 많으며 이로 인해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했음에도 뉴욕 증시 상장 후 분기 최대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뷰티 기업 APR이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APR은 오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4.2% 증가한 7,675억 원, 영업이익은 134.5% 늘어난 1,90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1조 3,609억 원, 누적 영업이익은 3,428억 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자 상반기에만 전년도 전체 실적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국내 매출은 의료 등의 비핵심 사업 부문을 축소하며 소폭 감소했지만 해외 매출은 7,0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77%에서 92%까지 늘었고 특히 북미와 유럽 매출 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40%에서 올해 68%까지 확대됐습니다. 아울러 컨퍼런스 콜을 통해 글로벌 사업이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며 연초에 제시했던 매출액 2조 원과 영업이익률 25% 목표를 매출 3조 원과 영업이익률 26%로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간 APR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R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세럼 물량 나오면서 장 초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컨퍼런스 콜에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어지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현재 시간 3.2% 오른 37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시장 전반에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점이 긍정적으로 해석되는데요. 추세 전환의 시작인지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한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에 맞는 맞춤 전략과 대처 방안도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함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탄 이후에 이번 주에는 시장이 조금 안정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고민이 되는 것은 과연 어제, 그제
계속 지난주 금요일까지 치면 3일 연속 매수 사이드가 걸렸던 코스닥이 이제 반등을 해올 것인가. 오늘 800포인트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제 눈을 우리가 코스닥 쪽에 돌려야 하나라는 생각도 한쪽에 가지고 계실 거고요. 아니면 여전히 그래도 지금은 AI지, 반도체 뭐 이쪽에 AI 인프라와 관련된 쪽에 다시 주가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지 아마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계 투자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뭐 예를 들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한국 시장에 AI 투자 괜찮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투자를 봤을 때도 AI 관련된 투자의 비중 확대 의견은 유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주도주,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게 오늘 새벽에 스페이스X 실적이 나왔거든요. 스페이스X 실적을 통해서 AI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앵커 브리핑은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는 제가 상장하기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상장하고 나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스페이스X 투자 자체로는 그닥 매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은 좋았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매출, 2분기 매출이 78억 1,400만 달러,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배가량, 이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예상치도 훨씬 뛰어넘는 매출을 보여줬고요. 사실 지금 근데 스페이스X는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순손실을 5억 4,100만 달러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일단은 손실이 굉장히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좋은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주당 순이익 EPS도 여전히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 예상했던 마이너스 25센트보다 훨씬 줄어든 이 주당 순손실을 기록을 한 거죠. 언제 이런 것들이 좀 플러스로 전환될지 이게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매출이 제가 78억 달러가 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78억 달러 가운데 어떤 부분의 매출이 어느 정도가 잡혔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스타링크나 커넥티비티라고 해가지고 위성통신, 결국엔 스타링크 띄워서 거기에서 버는 돈들을 가장 많이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42억 9천만 달러 정도, 거의 절반 이상이 대부분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에서 돈이 나온다, 매출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주 발사체, 뭐 스타쉽을 발사한다든지 이런 거에서는 사실 그닥 매출의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두 번째가 AI 관련된 부분입니다. AI 사업에서 25억 달러 정도 넘게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AI 쪽에서 오히려 손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스페이스X의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이고요. 자, 이러면서 장 마치기 전까지는 스페이스X의 주가가 미국 시장에서 되게 좋았어요. 거의 10% 가까이 올랐는데 장 마치고 실적이 발표가 되고 컨콜을 하니까 오히려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실적은 좋았는데 왜 떨어지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앞으로 계속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스페이스X는 앞으로 보호예수 물량, 락업 물량이 풀리는 게 계속 있습니다. 한 7번, 8번 올해 연말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속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8월 6일, 얼마 남지 않았죠? 내일입니다. 내일 미국 시간으로 8월 6일에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됩니다. 이러면 한번 또 매물이 쏟아지겠죠? 그리고 8월 20일, 2주가 지난 뒤에 또 락업 물량이 해제됩니다.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 일정이 계속 있다라는 것. 주가가 오를만 하면은 다시 떨어질 가능성, 또 이제 조금 올라가나 싶으면 차익 실현. 이런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스페이스X의 공매도 잔액이 무려 2억 2천만 주가
걸려 있다. 공매도 잔액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유통되는 주식의 34%가 지금 공매도 잔액으로 잡혀 있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스페이스X에 대한 주가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져서 매수 기회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실적을 보고 스페이스X 투자는 좀 접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어떤 식의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자, 스페이스X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 일론 머스크가 한 이야기들을 쭉 봤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들, 일론 머스크에게 땡큐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우주 발사체 스페이스X가 여러분은 우주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스페이스X는 AI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AI 컴퓨팅 인프라 투자, 흔히 말하는 캐펙스 투자를 스페이스X가 138억 달러 정도를 합니다. 엄청난 금액을 하죠. 근데 그 안에서 이 캐펙스 투자의 대부분 86%를 AI 컴퓨팅 인프라 투자에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랑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겉모습만 우주 회사이지 사실은 AI 캐펙스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회사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스페이스X는 캐펙스 투자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투자 회수도 지금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적자가 나고 이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근데 올해 6월부터 6개월간 공급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 추가 계약들이 계속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67억 달러 정도의 그런 계약이 있었고 이게 3분기 첫 몇 주 동안은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3분기 실적으로 잡힐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또 요인으로 되고 있고 이러면서 신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스페이스X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계획,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할 거라고 했잖아요. 2분기까지 1.4기가와트시 정도의 이 연산 용량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올해 말에 2기가와트시까지 더 충원할 것이고 내년 말에는 너무나 숫자 차이가 크긴 한데 10기가와트시까지 늘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도 역시 우리 캐펙스 투자의 이 이야기는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 용량은 10기가와트시를 만들 건데 전력이나 냉각 인프라 관련해서는 앞으로 20기가와트시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전력이나 냉각 인프라 투자는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력과 냉각 인프라 투자는 미리 선제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는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구글이나 엔트로픽 또 외부 고객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을 하면서 돈도 벌면서 인프라 투자를 해나가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발표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캐펙스 투자,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멘트들이었고요. 추가적으로 더 자세히 볼 것은 전력 냉각 인프라 투자도 많이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전력기기나 전선주들이 잘 가는 이유가 이것도 분명히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냉각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같은 회사들이 또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나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랑 LG가 또 여러 가지 같이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전력기기, 냉각 인프라 쪽 우리에게는 분명히 수혜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은 역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거, 메모리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결국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메모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신규 AI 인프라 투자를 이 스페이스X가 어떻게 하겠냐. 엔비디아 중심으로 엔비디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이렇게 기가와트시 단위로 앞으로 늘려나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GPU 클러스터가 기가와트시 단위로 확대가 될 거잖아요. 내년까지 10기가와트시를 한다니까 진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 GPU 클러스터 안에 HBM, 서버 D램, 고용량 낸드, 기업용 SSD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또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만드는 회사가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의 소부장 업체들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현재의 이 인프라 투자의 가장 제한적인 요소가 메모리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아주 쉽게 경제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메모리 생산량이 연간 전 세계 글로벌로 20%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메모리 생산은 이런데 메모리의 수요는 지금 연간 200%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단순히 경제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공급이 20% 늘어나는데 수요는 200%씩 늘어난다? 당연히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가장 제한적인 요소, 가장 걱정이 되는 요소, 필요한 요소가 메모리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반도체, AI 관련된 낸드라든지 D램, HBM 좋을 수밖에 없을 상황이 일론 머스크의 입에서도 나왔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것은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일단은 스타쉽, 지금 쏘고 있는 이 로켓을 매일매일 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도 조금 일론 머스크의 성격을 성향을 아셔야 된다는 건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매일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자주 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달 표면에 이번에는 또 대규모 가속 발사기를 설치하겠다랍니다. 이러면서 달에서 아니면 우주에서 진행되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를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GPU 클러스터를 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지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엔비디아의 클러스터를 쓰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궤도형 AI 위성,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스타마인드 프로젝트에도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서 내년에 이 스타마인드 관련된 위성을 쏘아 올리는 발사 횟수를 늘려나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아니면 스페이스X와 협력을 하는 우주 태양광 쪽에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잘 가고 있는 OCI 홀딩스,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주 태양광, 스페이스X와 연관되고 우주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데 분명히 수혜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인프라, 반도체 그리고 우주 태양광 이런 쪽에 앞으로 이슈가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반도체 거인 AMD가 2분기 매출 11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0% 폭등했다. 데이터 센터 매출만 107% 치솟았고 전체 순이익은 23억 달러로 훌륭한 실적을 냈다. 성장의 핵심은 AI 반도체 수요 폭발이다. AMD는 2028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2조 달러로 팽창할 것으로 내다봤다. 엔비디아에 맞서 메타, 오픈AI 등의 렉스케일 AI 시스템 헬리오스 공급도 선언했다. 하지만 장 마감 후 시간 외거래에서 주가는 큰 폭으로 급락했다. 3분기 매출 전망치가 시장의 극단적 기대치였던 140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실적 발표에도 과도한 시장 기대감이 발목을 잡았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섹터인 테마는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팀장님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실지 오늘 시장이 이번 주에 들어서 확실히 좀 분위기가 풀어졌습니다. 조금 이제 긴장이 완화됐는데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또 돈 되는 섹터 어떤 걸 봐야 할지 첫 번째 섹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건설주를 주셨습니다. 뭐 건설 관련해서 이벤트들이나 앞으로의 모멘텀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저희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있는 상황인데 자, 건설주들을 뭐 전쟁이 끝나가는 것 같고 뭐 원전도 지어야 되고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진짜 건설주들이 이거에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뭐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네.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네. 보고 있고요. 뭐 흔히 말하는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산업을 보고 나서 기업을 투자하는 가운데 일단 건설 업종에 대한 산업 자체가 경기가 상당히 좀 이제 호전이 되는 상태에서 건축 관련된 부분과 토목 관련돼서도 이 건설사들에 대한 실적이 2분기 때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도 계속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건설사들의 중추적인 역할이 당연히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원전 관련돼서도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도 본격적인 이제 수주 모멘텀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돼서는 25년 5월에 이미 행정명령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구체화되고 가시화적인 원전의 미국 수주 모멘텀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 건설사들, 특히나 이 건설사들이 바탕으로 이 원전 관련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방한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일정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또 SMR이라든지 원전 관련된 이슈가 다시 이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이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재건 관련된 이슈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쌓이는 구간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건설주들 뭐 좋은 모멘텀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뭐 호르무즈 개방 이런 이야기가 뭐 오늘 내일 나올 수 있다. 지금 막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우리나라 3대 메가 프로젝트, 데이터 센터 건설, 그리고 미국의 원전, 뭐 우리도 원전 뭐 추가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믹스해서 어쨌든 뭐 좋은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네요. 자, 그러면 건설주들 종목을 몇 개 볼 텐데 어떤 종목 주로 보세요? 첫 번째는 이제 대우건설을 좀 대우건설? 볼 필요가 네. 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동사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왔습니다. 주택과 그리고 SOC 관련돼서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좋았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신규 수주로 봤을 때 작년보다 5조에서 7조로 늘어난 수준도 여기에 이제 합당한 수준으로 수주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익률 자체도 작년에 5.4%였는데 올해 2분기 때 12%대로 올라갔다. 이익률 자체가 2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영업 이익 자체도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가 돼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보다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는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첫 번째 종목 대우건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DLENC입니다. DLENC는 앞에서 서두에 얘기해드렸지만 다음 주에 이제 빌 게이츠 MS 이제 대표가 우리나라에 온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역시 SMR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에너지 지분 투자와 더불어서 사업을 공동적으로 하고 있어서
SMR에 관련된 레퍼런스를 국내에 유일하게 좀 건설사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기업이 DLENC다라고 하는 부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역시 대우건설과 같이 좀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 모멘텀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DLENC와 대우건설 뭐 대표적인 요즘 잘 가고 있는 건설주들 두 개를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건설주들 중에 탑픽 종목으로는 어떤 거 보세요? 네, 탑픽 종목으로는 GS건설 오랜만에 GS? 좀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동사는 이제 GS그룹에서 1.2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크게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이 데이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수출을 해서 건물을 짓는 GS건설이 가장 크게 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베트남 원전 관련돼서도 동사의 수주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보면 원전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주 모멘텀으로 상당히 좀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이제 건설사들과 비슷하게 동사도 PBR 자체가 1배 이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자산 가치 대비해 봤을 때도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렴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9% 상승을 하면서 31,300원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 31,000원 내외에서 매수를 하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1차적인 목표가 한 37,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GS건설 오늘 뭐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뭐 그동안에 조정받은 가격을 생각하면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오늘 건설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앞으로의 모멘텀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 단기적인 이벤트도 물론 있고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설주를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뭘 골라주셨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형 AMPC 관련된 테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미국이 하는 것처럼 첨단 산업 생산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지금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뭐 갑론을박 좀 아쉽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포함되는 산업 섹터 테마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예, 뭐 다들 아시는 그런 전략 사업이 포함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대체 에너지 쪽 관련돼서 네. 태양광 발전, 그리고 풍력 에너지 쪽이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네. 핵심 소재, 그리고 AI, 인공지능, 로봇 관련된 부분이 6개 전략 산업으로 속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뭐 AMPC 관련된 그런 뭐 이 법이 상대적으로 법제화가 된다라고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이제 IRA 인플레이션법을 진행을 하면서 AMPC 법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생산을 하는 기업에 이 생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좀 많이 저렴하게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그런 산업군 한해서 AMPC법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공제를 통해서 새로운 비용이 축소가 되면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호적인 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에서의 6가지 전략 산업을 바탕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뭐 한국형 AMPC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양광, 뭐 풍력, 2차 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그리고 뭐 AI, 로봇 이런 쪽의 산업 테마를 저희가 봐야 할 텐데,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SK 이터닉스라고 하는 네. 회사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동사는 이제 SK 그룹 쪽에서 다양하게 이제 에너지 관련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관련된 부분과 풍력 관련된 레퍼런스를 모두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연료전지 관련된 이슈도 동사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PPA라고 해서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계약을 하는 그런 레퍼런스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20년 장기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정부 말고 이 B2B를 통해서 기업 간의 장기 계약을 이미 진행을 한 부분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정부 쪽에서 PPA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SK 이터닉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뭐 하나솔루션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하나 실적을 내놨죠. 2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하나솔루션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올해 이제 뭐 상대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행정부가 폴리실리콘에 대한 부분을 중국 관련된 폴리실리콘이죠. 거기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생산 가동률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기초 소재 케미칼까지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호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제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이 완연하게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적 개선세가 좀 보이고 미국에서의 생산의 이점을 또 한껏 누릴 수 있을 한화 솔루션 알려주셨고 SK 이터닉스도 어쨌든 계속해서 뭐 투자 이야기도 나오고 국내에서 또 좋은 최근에 주가가 반응을 잘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 그러면 이 한국형 AMPC 쪽에서의 탑픽 종목은 뭘로 봐야 될까요? 탑픽 종목은 이제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현대에너지 관심 있게 솔루션. 네.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이제 1분기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실적 대비해봤을 때 상당히 우호적이다라는 점. 그래서 올해는 뭐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부진을 한 번에 좀 털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1분기 때 영업이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 자체가 올해 2배까지 늘어나고 있다. 그 흐름이 하반기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올해 작년 대비해 봤을 때 한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태양광 관련돼서 앞에서 하나솔루션 같이 동사도 미국 쪽에서의 셀부터 시작을 해서 모듈을 다 양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생산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당연히 이제 중국에 대한 폴리실리콘의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13만 3,400원, 뭐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분할적으로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앞선 고점이 한 17만 5천 원 부근 정도 있기 때문에 이 17만 5천 원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1만 8천 원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실적 개선세, 뭐 영업이익률이 2배 더블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면 확실히 지금 좋은 업황 여기에 잘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AMPC 관련 수혜주로 친환경 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려주셨네요. 이 포인트 더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양 지수 모두 견조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좋았습니다.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고 지정학적 이슈도 좀 해소가 되면서 훈풍이 불어들고 있는데요. 장 초반 프리마켓에서부터 강세를 보였는데 그 상승 탄력 잃지 않고 현재도 모두 강세 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전자와 반도체 쪽이 강하고요. 그간 약세장 안에서 올라줬던 로봇, 제약바이오단이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를 보이면서 제한적인 상승폭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3거래일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장 초반부터 반도체 투톱이 5%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10시 30분경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요. 이후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4.2% 상승하면서 6,62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8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강세 탄력 받아가면서 현재도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해서 사상 처음으로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오늘 그래도 차익 실현에 나서지 않고 견조한 흐름 이어갑니다. 2%대 상승하면서 797선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거의 지금 1조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이 200억 원대 현재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반면 개인이 팔아치웁니다. 1조 원 넘게 현재 팔저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피와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 개인이 3,500억 원대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테마는 전기전자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LG이노텍과 이 삼성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두 기업이 테슬라의 로봇 무인택시에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량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달부터 이미 양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13% 넘게 튀어오르면서 134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이노텍 역시나 이 일론 머스크 CEO가 연간 200만 대를 생산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공급 물량에 대한 기대감 받아갑니다. 오늘 비슷한 수준으로 16% 가까이 오르면서 60만 원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대덕전자가 실적이 나왔죠.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67% 이상 개선이 됐는데요. 대덕전자는 전 제품군에 대해서 모두 90% 이상의 가동률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0% 넘게 오르고 있고요. 일진전기 8%대 상승세 6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기기 3사도 오늘 좋습니다.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만큼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대한 기대감, 수혜감 받아가는 종목들이 오늘 강세입니다. LS 일렉트릭 7% 넘게 오름세 보이면서 21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테마 건설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이 지난주 금요일장에도 강했고 어제도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요. 일단은 해외 원전 건설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이 중동, 미국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붙고 있습니다. 이외 AI 데이터 센터 확대, 건설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GS건설이 9.7% 올라줍니다. 3만 1,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BNK증권에서는 이 GS건설에 대해서 GS그룹이 예정한 대로 2028년까지 1.2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게 되면 GS건설 정말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수주를 이뤄낼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외 DLENC는 7% 넘게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대우건설은 6%대 현재 상승하면서 16,000원 선에 거래됩니다. 금호건설은 새롭게 인천의 영종 하늘도시 계약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2.5% 오름세입니다. 오후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자, 오후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분위기 좋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매수를 합니다. 현선물 매수하니까 지수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시장의 온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오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자, 파트너님과 종목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역시 뜨거운 종목들이 뭔지,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함께 공개를 해볼 텐데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래세 증권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이 많이 조정을 7월에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들도 관심이 많이 좀 떨어졌고 지수도 떨어졌고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들도 확실히 겁나니까 섣불리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증권주들은 근데 실적은 또 괜찮잖아요.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될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실적하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 때 순이익이 1조를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그 제 옛날 경험에 또 제가 대신고 네. 다닐 때 이 닷컴 버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연간 실적으로 순이익 5천억을 낸 게 그때 가장 최대로 많이 낸 거였습니다. 근데 한 분기에 1조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 2분기 때도 아직 시장은 발표 안 된 걸로 아는데 그것도 1조가 넘을 겁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만 순이익이 2조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 추세대로 3분기나 4분기 때는 더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순이익이 4조가 넘는 회사가 되죠.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해외 지점들에서도 이제 순이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투자 기간이 오래됐고 거기서 순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은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IB이면서 또 투자은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IPO도 그렇고 알짜배기 회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스페이스X 같은 알짜배기 회사에 투자를 해놓고 물론 스페이스X가 상장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길게 보시면 스페이스X는 점점 실적이 좋아지면서 기업 가치를 키워갈 겁니다. 제2의 테슬라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한참 많이 올라서 그 주식 분할까지도 하기도 했는데요. 스페이스X가 아마도 그 길을 따라갈 거고 그때까지 이 미래에셋증권은 그 주식을 안 팔 겁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 가치가 계속 늘어날 건데요. 그 IPO 할 때 그 자산 가치가 한 8천억 정도로 평가됐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좀 줄어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스페이스X나 이런 투자했던 기업들의 가치가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익이 많이 날 거고요. 그래서 이 미래에셋 자체는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 뜻에서 지금이 가장 쌀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하반기로 갔을 때 특히 크리스마스 때 가면 연말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도 또 많이 이제 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특히나 주주환원을 많이 합니다. 이번엔 지난달 말에 31일 날짜로 약 5천억 정도를 그 자사주 소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증권업계에서 가장 최대로 많이 한 그 자사주 소각이고 앞으로 이런 소각을 여러 차례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미래에셋 증권은 기업 가치가 계속 증가해가는 회사죠. 주당 가치도 늘어나고 그런 면에서 미래에셋 증권을 좀 길게 보시면 이번 대세 상승기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증권주 중에 미래에셋증권을 첫 번째 오늘 종목 레이더로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 주셨을지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엔 LNF입니다. 2차 전지로 갈게요. 2차 전지주들도 뭐 7월에 가치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반도체나 AI 쪽으로 결국에 또 쏠릴 거지. 2차 전지는 아무래도 관심에서 좀 멀어질 수도 있다. ESS도 사실 뭐 그게 수익률이 엄청 높진 않더라. 뭐 그런 평가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파트너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2차 전지에 대해서 몇 년 전에 큰 그 수익을 줬기 네네네. 때문에 작년하고 해서 많이 들어갔다가 많이 물렸습니다. 그런데 LNF가 이제 자동차, 전기차 캐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배터리도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ESS가 전기차 배터리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좀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적고 하지만 ESS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뒤늦게 이 시장에 뛰어든 거고 이 시장을 주름 잡던 건 어디까지나 중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LFP 배터리 해가지고 리튬 대신에 철을 성분을 사용해서 굉장히 싸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화재 위험도 낮고 해서 LFP 배터리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LFP 배터리 시장이 뛰어들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배터리 3사가 네. 이걸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소재 쪽에 있는 업체들도 LFP 배터리용 이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LNF 같은 경우는 기존에 LG 엔솔하고 주로 거래했는데 이번에 삼성 SDI하고도 거래하면서 LFP용 양극재를 이번에 대량으로 양산을 합니다. 그 양산 수량이 점점 늘어나죠. 초기에 생산량을 공장에 3만 톤 정도로 시작을 했고 이걸 향후에 2030년까지 이걸 6만 톤 이상으로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살아나고, 즉 전기차 캐집에서 벗어나고 ESS 시장도 점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로봇 배터리라는 게 서로 또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올 하반기부터 이 휴머니드 로봇 업체들이 양산을 시작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전기차, 그러니까 배터리 2차 전지 쪽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LNF가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뭐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뭐 이 2차 전지가 뭐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지만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가는 시장입니다. 특히나 이제 LF 배터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로봇 배터리, 3원계 배터리가 주로 사용되는데요. 로봇 배터리는 우리 한국 업체들이 3원계를 갖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시장이고, 여기는 중국 업체와 경쟁해서는 우리가 중국 업체보다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기술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이 배터리 업체들이 말 그대로 장인들이라면, 도자기를 굽는 장인들이라면, 이 도자기 굽는 장인들이 드디어 시장판에 받는 질그릇을 만드는 LF 배터리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여기서 중국 업체들의 시장을 잠식하면서 우리 한국 업체들이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업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잠식해 갈 겁니다. 그런 면에서 LNF를 잘 보시고, LNF 연말에 지금부터 해서 좀 주가 계속 이제 오를 가능성이 큰데, 다만 이게 이제 테슬라에다가 그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이제 장기 계약을 맺은 게 실제로는 뭐 조 단위로 네. 계약을 맺었던 게 결국은 한 900만 원 정도 샘플만 납품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LG 엔솔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 테슬라에 납품하는 수량을 더 늘렸습니다. 그거는 테슬라 쪽에서 직접 이 LNF에게 그러니까 공급받는 것보다는 LG 엔솔을 통해서 공급받는 게 훨씬 싸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특사경, 금융감독원의 특사경이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수사 결과가 나봐야 알겠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물론 그 부분이 계속 불확실성으로 주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에서 LNF도 한번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선택한 종목은 LG노텍입니다. 자, 오늘 LG노텍이 뭐처럼 만에 또 강한 반등이 나오는데 주가가 뭐 거의 반토막 이상 났다가 지금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쪽과 뭐 카메라 모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LG노텍은 어느 정도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LG노텍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네. 하지만 이 업체가 또 하고 있는 게 AI 기판 쪽이죠. 네네. 이 기판 쪽에서는 말 그대로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이런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게 굉장히 싸요. 싸기 때문에 전장 쪽에서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을 또 개발을 했고, 이거를 이번에 이제 이 테슬라나 우리나라 현대차나 이런 쪽에 납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G그룹 차원에서 전장 쪽을 키우고 있고, 전장 쪽에서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은 LG노텍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LG노텍의 이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AI 서버에 들어가는 이 기판도 여기서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또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G그룹 자체가 이제 AI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AI 서버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이라도 그렇지만 SK 하이닉스가 지금부터 올라서 더블이라고 그러죠. 네. 100% 오르는 거하고 LG이노텍이 지금부터 올라서 100% 오르는 게 어느 게 더 빠를지 생각해 보신다면 저는 LG이노텍이 오르겠습니다. 왜냐하면 LG이노텍은 그 거래처가 대부분 그 세계 우리나라 글로벌 빅테크들입니다. 물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거기다 엔비디아라는 고객사가 있고,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이 SK 하이닉스가 독점하던 HBM4를 나눠서 줍니다. 네네. 하지만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독점적으로 애플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수익률 면에서는 LG이노텍이 훨씬 크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 AI 기판 쪽을 갖고 주가가 거의 190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이 LG이노텍의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비교해봐도 LG이노텍이 더 빠르게 그 주가가 회복되면서 말 그대로 뭐 지금 60만 원대 가격에서 한 120만 원까지 가는데 더 짧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 같으면 매수가 한 61만 원에 뭐 그 이하로 좀 분할해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100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55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노텍 다시 한번 100만 원대 진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태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후 1시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